우리 이야기는 엑시우라는 플레이어로 시작됩니다. 그는 글로리라는 게임의 프로 선수입니다. 그는 게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로 글로리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우는 샷이라는 팀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게임에서 유명한 여성 플레이어인 무징이 등장합니다. 그를 팀의 회장에게 데려갑니다. 회장은 말합니다. 드디어 너가 왔구나. 와서 잠시 앉아라. 시우가 대답한다. 빨리 하고 싶은 말을 해. 회장이 응답한다. 클럽에서장이 팀 리더로 내 자리를 대신하기로 결정했으며 네가 게임 내에서 맡아온 캐릭터도 그의 것이 될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현재 클럽에 너에게 적합한 계정이 없으니 훈련 파트너로 계속해야 할 거야. 시우가 그에게 말한다.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회장이 대답한다. 조기 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자.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자아시 팀의 회장이 된 이후로 너는 팀에 큰 기여를 해왔으니 우리는 너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 거야. 시우가 묻는다. 조건이 뭐야? 형이 종이를 던지며 내 조건은 네가 게임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시우는 종이를 바라보았고 무청이 그것을 빼앗아 형에게 말했다. 그는 이제 25세이고 은퇴하면 내년에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완전히 그를 망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시우는 그녀에게서 종이를 빼앗아 서명하고 팀을 떠났다. 무청은 그를 쫓아가며 왜 게임에서 은퇴하고 싶냐고 물었다. 시우는 대답했다. 너는 아직 바깥에 있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나는 클럽에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너의 실력은 대단해. 어떻게 그들이 네가 갈 수 있게 할 수 있었어? 시우는 대회들이 이제 모두 상업적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상업적 가치가 없었어. 그가 걸어가고 있을 때 무성은 뭐하지? 하고 물었다. 내 계획은 뭐야? 시우는 한 해 동안 쉬고 돌아올 거라고 답했다. 시우가 걸어가면서 새로운 라인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발견했다. 그는 들어가서 자리 예약을 하고 로그인했다. 그는 자신의 스테이션에 도착해 컴퓨터에서 글로리 게임을 하는 여자를 보았다. 카페 주인이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서서 지켜보다가 상대방에게 욕을 하며 계속 지고 있어서 화가 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컴퓨터에서 멀어지며 말했습니다. 52번이나 죄었어요. 5년 동안 해왔지만 아직도 이기지 못해요. 그녀가 걸어가는 도중에 계정 로그아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돌아왔지만 이미 시우가 그녀의 계정으로 컴퓨터에 앉아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우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 경기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경기는 얼마나 걸렸나요? 그가 대답했다. 약 40초 걸렸어. 손이 차가워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다면 30초가 걸렸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이 멋진 사람은 누구지? 그가 게임의 프로인가? 혹시 지하생 출신인가? 아니, 불가능해. 그 팀의 모든 선수들은 알고 있어. 신비로운 수위만 빼고는 그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수위는 그녀의 생각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근처에 누군가가 수위에게 말했다. 너 아이디를 잊어버렸어. 샤오수이. 카페 주인이 모든 것을 종합해 생각했다. 소수일까? 그게 같은 사람일까? 세상에서 제일 먼저 그의 사진을 찍겠어. 그는 신분증을 가져다가 보았고 이름이 정말 소수가 맞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허무하게 느꼈다.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수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이 여기 주인인가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서 어째서? 그는 말했다. 야간 관리자를 찾고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일에 적합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에게 감독이 되려면 나와 영광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대답했어요. 그 조건은 간판에 적혀 있지 않다고요. 그녀는 말했어요. 그건 내가 방금 추가한 새로운 조건이에요.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계정을 줬기 때문에 당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녀는 대답했어요. 좋아요. 오늘 10번째 서버가 열릴 때부터 일 시작할 거예요. 시우는 게임에 로그인하기 위해 오래된 카드를 꺼냈어요. 카페 주인은 그 카드가 게임의 첫 번째 버전 것임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얼마나 오래 게임을 해왔나요? 그가 대답했다. 약 10년. 그녀가 말했다. 5년을 한 사람은 베테랑으로 간주되지만 너는 10년을 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시간이 흘렀고
10번째 서버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서버가 열렸고 사람들의 물결이 들어왔다. 카페 주인은 시우를 바라보았고 그가 게임 규칙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물었다. 너 바보니? 아직도 게임 규칙을 읽고 있니? 시우는 답했다. 초보자 장비를 잡은 지 오래되어서 다시 규칙을 읽어봐야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정말로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분명히 이슈가 아니야. 그는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말했다. 영광의 리더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우는 대답했다.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사실 난 이슈야. 그녀는 그를 보고 말했다. 그리고 나도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난 수무챙이야. 시우가 말했다. 아니,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이야.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나도 정말 무청이야. 그리고 웃으며 더 이상 프리텐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의 게임 내 이름을 보고 물었다. 네가 만들었어? 그가 대답했다. 아니, 무청이 만들었어. 그녀가 말했다. 좋아. 농담이 더 이상 재미없어. 시우는 그때 게임을 시작했다. 그는 서버에 들어가서 예전에 사용하던 검을 찾기 위해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5레벨에서 그것을 찾았고 자신에게 생각했다. 이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때까지 업그레이드 할 거야. 테스트 시간이 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그는 카페 주인과 대면해야 했던 시험을 받기 위해 왔다. 그는 살펴보았고 그녀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기서 시험을 받기 위해 왔는데 그저 그녀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컴퓨터에 앉아 게임을 열었고 한 팀이 플레이어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팀에 합류했고 리더웨이가 그룹에게 소리쳤다. 너희 모두 초보자니까 오늘은 많은 고통을 느낄 거야. 모두 게임에 들어갔고 시우가 물었다. 여기 처음이야? 모두 대답했다.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팀 리더인 웬은 그들을 모두 모아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두 보호할 테니까 나와 함께 있어라. 게임이 그림자 고양이 몬스터가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운 좋은 날이야, 초보자들아. 우리는 그림자 고양이와 싸울 거야. 그리고 전 서버가 우리 이름을 알게 될 거야. 갑자기 그림자 고양이가 나타나서 한 플레이어를 공격했습니다. 시우는 즉시 그를 치료했습니다. 월은 잘했어. 하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모두 맡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고양이에게 가까워지려고 시도하며 초보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하나씩 쓰러졌고 시우는 계속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고양이는 다시 공격하여 유해와 시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유해가 그에게 말했지. 이제는 네가 나만 있는 거야? 슈가 답했어. 사실은 네가 혼자야. 공격하면 위험해질 테고 나는 지원 역할이지 공격자가 아니거든. 슈는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었고 유해는 고독하게 몬스터와 싸웠지만 고양이에게 심하게 맞았다. 유해가 소리쳤어. 지금 나를 치료해. 슈가 답했어. 하지만 넌 죽는데 너무 바빠.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몬스터가 팀 전체를 죽이고 너가 모든 포인트를 얻게 만드는 계획은 영리한 방법이야. 하지만 그것은 먹히지 않을 거야. 위에가 말했다. 이렇게 하자. 나를 도와서 괴물을 죽이고 우리는 전리품을 50대 50으로 나누자. 수는 대답했다. 나는 전리품을 모두 혼자 차지하는 게 더 낫겠다. 그는 괴물이 위에를 죽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괴물과 싸우고 그것을 처치했다. 그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카페 주인이 깨어나서 수가 그림자 고양이를 죽인 것을 보았다. 게임은 그가 서버에서 처음으로 이 일을 해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게임을 마친 후 수는 게임에서 잠자는 달로 알려진 위에가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 수가 전리품을 독차지하기 위해 팀을 죽였다고 비난한 것을 알았다. 모욕이 쏟아졌다. 카페 주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수는 전체 이야기를 설명했다. 그 후 그는 게임에 로그인하고 모두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를 비열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모욕을 주고 있었다. 물론 이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외침은 그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그가 돌아다니던 중 그는 유해를 발견했다. 시우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내가 너의 팀에 합류할 수 있어? 유해는 대답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시우는 대답했다.
나는 그냥 너를 위해 일을 쉽게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찾느라 시간 낭비하는 대신 나는 여기 있잖아. 결국 유에는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게임 속 숲에 들어갔고 시우는 그곳에서 그림자 고양이를 처치했다. 유와 다른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계속 진행하던 중 그들은 동굴에 들어갔고 갑자기 거미들이 공격해왔다. 시우는 한 번의 타격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쳤다. 더 많은 거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시우는 그들을 하나하나 처치했다. 유와 다른 이들은 시우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다 갑자기 거미군주 보스가 나타났다. 시우는 혼자서 그것을 공격했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게임은 시우인 크림을 포함한 유해와 그의 팀이 서버에서 거미군주를 처음으로 물리쳤다고 발표했다. 라이벌 팀인 리버 블루 스트림은 게임의 발표를 엿들었다. 그들의 리더는 말했다. 그림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그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다. 팀원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제발, 아마도 그는 그냥 스머프일 거야. 이는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가 새로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우와 그의 팀은 거미군주를 처치했고 계속 진행하던 중 시우는 숨겨진 보스를 발견했다. 팀원 중 한 명이 시우에게 물었다. 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시우가 대답했다. 물론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 그때 한 플레이어가 위에게 제안했다. 왜 시우를 팀 리더로 하지 않냐고? 위는 팀의 리더십을 시우에게 넘겼다. 시우가 말했다. 시작하자. 팀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싸울 건가요? 시우가 대답했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 후 그는 보스를 향해 돌진했다. 시우는 보스를 강하게 가격하고 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공격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수의 명령에 따라 보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강천 스트림팀은 여전히 모여서 게임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최상위 3개 팀으로 랭크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수가 다시 게임에 로그인했을 때 천강이라는 이름의 사람으로부터 100만 개가 넘는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천강은 천강 스트림팀의 상위 5명 중 1명으로 천강 클럽이 후원하는 팀이었습니다. 수는 친구 요청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천강은 그들에게 팀의 멤버가 1명 부족하다고 말하며 수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는 답했습니다.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레벨업을 하고 있어. 블루리버가 만약 우리가 주변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 물었다. 시우가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신에 나는 희귀한 재료를 원하고 그는 모든 것을 요구하는 목록을 제시했다. 블루리버는 시우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락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영광의 왕 예수우가 그의 직책에서 사퇴하고 조슈아 클럽을 떠났다는 발표가 있었다. Prácticamente el mundo entero se detuvo para escuchar las noticias. 그 후 시우는 그가 일하던 인터넷 카페로 돌아와 주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네 마음이 없나 봐요? 글로리킹은 경기를 그만두고 팀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밖이 춥다. 잠시 나갈게요. 시우는 거기 서서 그의 은퇴로 인해 실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다가 맞아, 정말 추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우는 카페로 들어가서 주인이 그의 은퇴를 슬퍼하며 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슬픔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아있을 때 그는 여전히 울고 있는 카페 주인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시우는 그녀의 모습에 놀라며 혼잣말로 내가 유령의 집에 들어온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예에 대해 얼마나 아는 거죠? 시우는 대답했다. 당신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니 나를 도와서 안내자를 찾아줄래? 그녀는 그의 얼굴에 휴지를 던지며 말했다. 할 일이 없다고요? 나는 지금 여기서 문자 그대로 울고 있어요. 당신 무정한 남자. 슈는 웃으며 말했다. 예시우는 은퇴했지만 예시우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또 너야.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안내자를 보여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시우는 그녀에게 물었다. 보장된 검 드롭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합동 공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그녀는 숨음 3번 적중했다고 대답했다. 마치 실제로 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시우가 24번 모두 적중시켜 검을 얻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말하길, 당신 정말 말도 안 되게 운이 좋네? 알지? 시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여전히 속상해 보였다. 그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대답했다. 다시는 영광의 왕을 못 볼 것 같아 슬퍼. 시우는 대답했다.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게임에 로그인했다. 게임 안에는 많은 플레이어가 썼던 좀이 연이어도 정시 테이 좀이 없었더니 지미스드 좀배야 좀이 지고더니 쓴다. 대부분은 시우의 은퇴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게임을 했고 이제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리버 블루스 스트림팀은 시우가 합류해 라운드를 스카우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시우가 마침내 로그인했다. 그가 도착하자 블루리버는 팀원들과 그들의 역할을 소개했다. 시우는 기록을 깨고 싶다면 다른 역할 조합을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사제들을 없애라. 한 플레이어가 물었다. 그럼 누가 메인 탱크를 치유할 건가? 간단한 정보. 메인 탱크의 역할은 적의 주의를 끌고 공격을 흡수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공격은 약하다. 시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메인 탱크가 필요 없다. 대신 딜러를 데려와라. 블루리버가 물었다. 전부 DPS 팀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시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쉽다. 결정은 내게 맡겨라. 팀원 중 한 명이 그를 조롱하며 물었다. 너 누구야?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여기 와봐. 시우는 돌아서며 대답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이제 움직이자. 그리고 모두 출발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팀원들은 시우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 물었다. 그가 도망간 거야? 그러자 갑자기 시우가 그들 뒤에서 나타나며 말했다. 빨리! 시간이 없어. 내가 괴물을 유인할게. 그는 달려들어 나무를 베었고 그 행동이 모든 작은 고블린들을 그에게 끌어모았다. 시우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그들을 처리할 거야. 청아가 소리쳤다. 리엔더이더 주범매의 초전표천에 리에 추가미의 처처 오목 더문되었어.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면서 시우가 차분히 대답했다. 간단해. 너희들이 모두를 한데 모아놓고 그 다음에 동시에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시우는 몬스터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전체 청아강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메인 탱크나 높은 레벨 없이 어떻게 한 번에 그들을 모두 처치할 수 있겠냐고? 한 플레이어는 말했다. 그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리엄이야. 그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 시우는 괴물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가운데 서 있었다.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는 그들을 모두 피해가며 모든 공격을 피했다. 블루리버는 충격에 빠져 말했다. 어떻게 그는 G무브를 성공시켰지? 훈련 중에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게임에서 저렇게 공격을 피하는 건? 심지어 우리 선장도 해내지 못했어요. 시우는 고블린들과 계속 싸우며 하나씩 없애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검을 기관총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전체 블루 강팀은 경이로움에 넋이 나간 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블린들이 모두 시우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갑자기 그는 그들 중앙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체 팀이 놀라서 서 있었죠. 시우는 그들에게 이유 없이 서 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지시를 주기 시작했다. 모두는 엑슈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몬스터를 물리쳤다. 다이엠 린더다. 게임 시스템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블루리버 팀이 20분이라는 시간으로 기록을 깨뜨렸다고 발표했고 장면은 끝났다. 슈는 세션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카페 주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침대로 가서 빨리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그는 일찍 일어났다. 카페 주인은 그에게 아직 정보라고 미쳤냐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나는 야간 근무 중이야. 기억해? 그녀가 그에게 봉지를 건네며 말했다. 네가 나한테 준 코트 대신 이것을 주는 거야. 이제 서로 평등해졌어. 그녀가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그 장소를 빠져나갔다. 시우가 봉지를 열고 먹으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쓰레기야? 이게 음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동물 사료인가요? 카페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탕을 만났다. 그녀는 그녀를 바로 카페로 데려가며 말했다.
이 플레이어가 나한테 계속 괴롭히고 있어. 항상 이기는 사람이야. 내가 그를 대신해서 이기길 원해. 탕은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시작했으며 키보드를 재빠르게 눌렀다.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여들어 그녀의 게임 실력에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글로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실력을 보였다. 시우는 지나가다 군중을 보았다. 무료 고기를 나눠주는 건가? 그는 생각했다. 탕이 글로리를 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번개처럼 빠른 것을 보고 그녀가 적을 물리친 것을 알아챘다. 승리한 후 카페 주인 조조가 그녀에게 물었다. 왜 글로리를 하지 않니? 탕은 대답했다. 너무 쉽게 느껴져요. 듣고 있던 승은 놀랐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마법사 한 명을 단 40초 만에 이긴 적이 있다고 알고 있나요? 탕이 물었다. 그게 누군데요? 조조는 승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조조는 승을 잡아 끌고 탕과의 대결을 시켰다. 승은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관대하게 할게요. 조조는 답했다. 내 캐릭터에는 고레벨 기술이 없잖아요. 먼저 이기고 나서 이야기해. 시우가 앉아서 경기를 시작했고 탕이 시작하자고 말했다. 시우가 답했다. 조금의 내기로 더 흥미롭게 만들 생각은 어때? 담배 한 갑 같은 거? 조조가 끼어들며 좀 더 존중해 줄래? 탕이 대답했다. 나는 담배가 없어. 전매에 없어. 대신 돈을 걸겠어.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시우가 공격을 시작했다. 탕은 대포에서 발사된 포탄으로 반격했지만 시우는 그것을 피했다.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시우의 속도에 놀라워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시우는 재빨리 탕 주위를 돌며 타격을 시도했지만 탕은 이를 막았다. 탕이 반격하려 할 때 시우는 무기를 창으로 변형시키고 그녀의 공격을 튕겨냈다. 조조는 놀라서 물었다. 그건 검이 아니었나요? 어떻게 창으로 변했죠? 시우는 계속해서 탕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막으며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짐승을 소환하기도 했다. 조조는 그 뒤에서 소리쳤다. 정말 더러운 플레이 스타일이야. 그는 분명히 치팅 중이야. 시우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탕 뒤에 나타나 그녀의 무기를 빼앗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시우는 그녀에게 말했다. 네 분당 행동수는 괜찮지만 플레이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너의 손 조정 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카메라가 바뀌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나를 이기고 싶다면 100년 후에 다시 도전해봐. 조조는 소리쳤다. 네가 선을 넘었어. 시우가 대답했다. 맞아. 100년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 이전에 시도해볼 수 있어. 그가 상금을 받으려 손을 내밀자. 탕은 또 100을 추가하며 한 판 더 하자고 말했다. 시우는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너를 괴롭히는 것뿐이야. 탕은 대답했다. 한 게임에서 지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네 동정이 필요 없어. 나는 단지 네가 진심으로 나와 놀아주길 바라. 그들은 여러 판을 했고 매번 시우가 이기고 단위 베팅 금액을 늘려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결과가 반복되었고 당은 다시 패배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분노로 떨었고 한 판 더 하자고 말했다. 시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내 돈을 다 잃게 하고 싶지 않아. 그는 수익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조조가 그를 밀며 말했다. 좀 대면대면하게 굴어라, 형. 좋은 말 해봐. 시우는 탕에게 너 같은 빠른 선수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구경꾼들이 말하길 좀 존중해, 친구. 조조가 소리쳤다. 너희는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모두 지금 나가. 돈을 세고 있던 시우는 결국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조조는 탕을 위로하며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너의 빠른 반사신경으로 너는 글로리에서 챔피언이 될 수 있어. 시우는 반박했다. 글로리는 속도만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야. 글로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 그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 이 돈은 너의 훈련비로 생각해. 탕은 조조에게 글로리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 곧 그를 이길 거야. 다음 날 조조는 먹으면서 이 음식 너무 맛있어라고 말했어. 맛에 녹아버릴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시켰다고 묻자. 그들은 모두 이치우가 샀다고 답했습니다. 유는 모두에게 음식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탕의 돈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거냐고 답했습니다. 너무 냉정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탕을 보고 먹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탕은 잠시만 기다리라는 대답을 하며 게임에서 한 옌로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조조는 그 이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너한테 잘 어울려. 어떤 클래스를 할 건데? 탕근 대답했다. 클래스는 안 한다고. 조조는 말했다. 클래스 없이 게임하는 건 정말 힘들어. 탕근 대답했다. 시우도 클래스 없이 한다고. 조조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달라. 그의 무기를 봐 맞춤 제작이야. 카페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시우의 무기를 주목하고 있었다. 탱이 조조에게 물었다. 그의 무기가 그가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인가? 조조가 대답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럼 탱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클래스를 없이 플레이할 수 없을 것 같아. 조조가 제안했다. 나처럼 방어자로 플레이해봐. 탱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전투 클래스를 시도해보고 싶어. 그녀가 물었다. 그런데 영광의 왕은 어떤 클래스였어? 조조가 대답했다. 그는 배틀 메이지였어. 그녀가 장치를 잡고 녹음이 가득한 폴더를 열면서 말했다. 이것은 왕의 게임 플레이 모음이야. 시우가 지나가다 말했다. 너는 전투 마법사가 되고 싶니? 조조가 대꾸했다. 가라. 너는 그녀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 거야. 시우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가르치고 싶어. 그리고 넌 그녀가 녹화된 영상으로 배우길 원하니? 네가 그녀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 조조가 답했다. 이 모든 녹화물은 영광의 왕자님께서 직접 하셨어. 조조는 이 모든 녹음은 영광의 왕께서 직접 하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우가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그건 9년 전 거야. 큰 길드들은 더 이상 마법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 그는 탕에게 먹으라고 말하고 영상 편집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자 조조가 시우에게 말했다. 탕이 모든 녹화를 다 봤어. 그는 물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어? 조조가 대답했다. 초보자 도시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있어. 지금 그녀에게 말해줄까? 시우는 아니라고 했고 그녀가 먼저 가이드를 관찰하게 하자고 했다. 그녀가 문제없이 따라간다면 그녀의 실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우는 두 사람이 혈포대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들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첫 번째 처치하고 싶냐고 물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아마도 3개의 대길드가 이미 처치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사납고 분노한 괴물이 사방으로 총격을 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의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 모여드는 것을 본다. 상대편에서는 무서운 분노한 괴물이 모든 곳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루리버 스트림팀은 숨어 있으며 그들의 리더인 블루리버가 서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병사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얼어붙어 다른 두 팀이 있다는 것을 보려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린 그레스 팀과 야심찬 독재자 팀입니다. 그린 그레스 리더가 블루리버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팀이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블루리버가 답합니다. 생각해보면 먼저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야심찬 독재자들의 우두머리가 말합니다. 모두 같이 보스를 죽이고 끝내는 건 어때요? 블루리버가 녹색 풀의 우두머리에게 돌아서며 말합니다. 동맹을 맺는 건 어떨까요? 녹색 풀의 우두머리는 대답합니다. 비 때문에 이기던 승리의 연속이 멈춘 걸 잊어버렸나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몬스터를 공격하다가 밀려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그 초보자가 자살이라도 하는 줄 알아. 밀려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몬스터에게 돌진하여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의 공격은 거의 완벽하고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괴물을 가격하고 얼굴을 슬랍한다. 지켜보던 팀들은 모두 이게 무슨 바보냐고 말한다. 그는 돌이나 뭔가로 때릴 수 있었을 텐데. 괴물은 빠르게 회복하고 그를 쫓기 시작한다. 그를 공격하며. 그 사람은 도망치려 하고 모두가 소리친다. 그 바보가 보스를 우리에게 데려오고 있다. 모두 숨는다. 괴물이 그 사람을 가격해 날려보내지만 그때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보스를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 블루리버가 묻는다. 저 사람 누구야? 그의 무기의 몬스터에 대한 데미지는 엄청나다. 모두가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수호임을 알 수 있었다. 수호가 묻는다. 여기 리더는 누구인가? 몬스터를 공격하던 남자가 말한다. 내가 그 리더야. 수호가 그에게 말한다. 팀에 초대해줘. 그리고 다시 몬스터와 싸우러 돌아간다.
몬스터가 공격을 막지만 수호는 피해서 다시 공격한다. 그린 그레스 리더가 다른 리더에게 묻는다. 이 녀석은 미쳤나? 그가 보스에게 주는 데미지는 높지만 우리 30인조 팀의 데미지를 이길 수 있을까? 쇼는 괴물을 계속 공격하며 리더에게 모래를 던지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실제로 보스에게 모래를 던지고 쇼는 다음에는 눈을 조준해 시력을 잃게 하라고 말한 후 그와 함께 앞으로 달려가 원소 사용자에게 불꽃 스킬을 활성화시켜 괴물을 공격하라고 한다. 동시에 리더는 보스의 얼굴에 모래를 계속 던지며 공격하고 있다. 그린그레스 리더는 이 세 사람이 방금 신입이 아니었냐고 말한다? 무슨 일이야? 야망 있는 폭군의 리더가 대답한다. 모두 그리무 씨 덕분이야. 그의 움직임은 매우 빠르고 정밀해. 쇼는 자신의 무기를 기관총으로 변형시키고 괴물을 공격한다. 블루리버 스트림팀의 한 멤버가 리더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싸움에 참여해야 할까요? 블루리버는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미 얼마나 강한지 보이지 않나요? 야망 있는 폭군의 리더가 다가와 제안합니다. 블루리버가 선봉에 서는 건 어떨까요? 블루리버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지휘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린 그레스의 리더가 그립과 이야기하는 것을 눈치채며 우리 팀에 합류하면 모든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팀들도 그의 제안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쇼는 자신의 팀과 함께 보스와 싸우며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린 그레스가 앞으로 돌진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야망 있는 폭군들이 뒤따라 전투에 참여합니다. 블루리버는 그의 팀에게 공격하자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리엄 씨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가 그를 도와야 합니다. 쇼와 그의 그룹은 다른 이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쇼는 그들에게 지금 모두 후퇴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시에 따라 모두 후퇴하며 쇼는 보스를 계속 공격합니다. 보스가 갑자기 부상을 입고 분노하여 좀비를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수의 좀비가 나타나 모든 팀을 공격하고 모두가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좀비 전투 중에 쇼는 보스를 유인하여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팀장과 함께 걸어가며 세계의 주요 길드들에게 사냥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본다. 쇼는 평생 싸움판에서 살아왔다고 답한다. 사실 혼란을 즐긴다고 말한 뒤 쇠에게 지금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묻는다. 쇼는 숨어서 보스를 잡자고 답한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가오는 것을 본다. 쇼는 팀장에게 그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을 우리 팀에 영입하자고 제안한 후 다시 괴물에게로 돌아가 공격한다.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세 팀이 마침내 쇼를 따라잡는다. 누군가가 말하길 세 개의 길드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쇼는 대답합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요. 그는 전력을 다해 공격하며 키를 빠르게 눌러 보스를 가격하고 멀리 날려보냅니다. 보스는 화가 나서 혈액 형태로 변신하고 좀비를 더 소환하지만 갑자기 보스가 사라지고 쇼우는 성공적으로 보스를 처치합니다. 게임 시스템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며 그리무 씨가 서버에서 첫 번째 보스를 처치했다고 알리고 여기서 일이 마무리됩니다. 한편 조조는 탕과 함께 놀고 있으며 그녀에게 빠르게 배우고 있고 초당 행동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탕과 함께 서 있는 동안 그녀는 사람들이 그리무 씨가 처치한 보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 순간 쇼우는 보스를 처치하고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쇼가 합류한 팀의 리더가 그에게 다시 팀을 이루어 더 많은 전투를 하자고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쇼가 메시지를 읽고 있는 동안 블루리버에게서 전화가 온다. 쇼가 전화를 받자 블루리버는 자신의 방에 앉아 불만을 토하며 쇼에게 이전에 잘 협력했었잖아. 왜 우리에게서 보스를 빼앗았어? 쇼는 대답한다. 고급 보스는 먼저 죽인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블루리버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쇼가 맞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러면 얼음숲에서 또 다른 기록을 깨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할래? 쇼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며 로그아웃한다. 쇼가 일어나는 순간 그는 게임 시스템에서 온 메시지를 발견한다. 시스템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골든 프레그런스라는 플레이어가 얼어붙은 숲 기록을 깨고 단 13분 만에 완료했다고 알린다. 다른 곳에서는 게임 내 다른 팀의 사람들이 쇼를 대신한 사람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그의 잘생긴 외모가 그들의 리더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한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리더가 바로 뒤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 중 한 명이 재빨리 말한다. 죄송합니다, 보스. 제가 바보 같았어요. 리더는 그들에게 말한다. 11시야. 좀 진정해. 앞을 바라보며 그는 팀의 부팀장 신지를 보고 묻는다. 아직 안 잤어? 신지는 대답한다. 정확히 15분 28초 후에 잠을 잘 거라고. 그는 리더에게 문서를 건네며 우수한 체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얼어붙은 숲의 기록을 깼고 쇼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 리더는 종이를 받아들고 쇼가 13분 만에 숲을 클리어했다면 정말로 복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한편 쇼는 앉아서 먹고 있다가 재채기를 하며 지금 나를 저주하는 바보는 누구냐고 말한다. 간단한 정보. 일본에서는 누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재채기를 하는 관습이 있다. 어쨌든 쇼는 보스를 처치하기 위해 팀을 이룬 친구에게 말한다. 너는 장비를 준비하고 나는 사람들을 데려올 테니 얼어붙은 숲을 클리어하자고. 그 순간 탕이 쇼에게 도착하며 말한다. 기록을 깨려면 5명 팀이 필요하다고. 쇼는 대답한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강화된 탑은 혼자서도 클리어할 수 있지만 아직 기록을 깨는 것은 불가능해. 그 후 동맹을 맺은 팀장과 다시 이야기하며 말한다. 내 길드가 원래 길드의 멤버 없이 기록을 깨는 것은 아쉬울 것이라고. 계속해서 전투 마법사, 도적, 포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의 말을 끝내기 전에 조조가 웃으며 말한다. 그러니까 포병이 필요하다는 거지? 다시 얼어붙은 숲 기록을 깨려고 하는 거라면 미리 말해줬어야지. 쇼는 그녀를 힐끗 바라보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개를 돌린다. 조조는 방 건너편에서 외친다. 네가 데려올 귀한 포병은 누구야? 내 얼굴을 다시 짠두기 전에 빨리 말해. 쇼가 대답한다. 나한테 친구가 있어. 그리고 덧붙인다. 그리고 내일 엑설런트 에라와 팀 3도 1의 경기가 있잖아. 시간이 훌쩍 지나고 다음 날이 찾아온다.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엑셀런트 에라와 팀 301의 경기를 보고 있다. 쇼가 들어와 조조에게 묻는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그가 경기 중계자 목소리를 듣는다. 엑셀런트 에라의 선수. 선샹은 3대1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쇼가 조조에게 묻는다. 3대1? 어떻게? 그녀가 대답한다. 선샹은 팀 3좀비씨들의 주장과 싸워 이겼지만 다른 2명은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사실상 혼자서 싸우는 거야. 경기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모두가 상을 응원하고 있어요. 수는 조조에게 기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클 거예요. 그녀가 묻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는 대답합니다. 그들은 지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상이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 한 명의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조조가 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겠어? 상은 정말 강해 보여. 수는 대답합니다. 그들은 경기를 지게 될 거예요. 3대3에서 항복하는 것은 팀 301의 전략이다. 팀 301의 캡틴인 치용은 프로 선수이며 쉽게 샹이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분당 행동수를 높이도록 강요한다. 조조가 대답하지만 결국 샹이 이길 거잖아? 쇼우는 속도와 움직임에 대한 제어를 잃으면 팀 플레이에서 잘할 수 없다고 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조조는 너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한다. 샹은 프로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마. 쇼우는 그건 그냥 내 의견일 뿐이라고 대답하며 두고 보자고 한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글로리는 결코 솔로 게임이 아니었다고 덧붙인다. 그 시점에서 경기 코멘터리는 5대5 대결이 이제 시작된다고 발표합니다. 쇼는 담배를 피우러 한쪽으로 물러섭니다. 전투가 계속되고 모두가 맞서 싸우는데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그날 밤 늦게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쇼는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이 앉아 글로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지켜보는데 갑자기 2명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걸 본 순간 그는 그들이 자신의 옛 팀원 요시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들어온 남자가 말합니다. 쇼 선생님,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다른 직장에서 충분히 벌고 계시지 않나요? 당이 쇼에게 묻습니다. 이분들은 당신의 친구예요? 그 남자는 그녀에게 대답한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 수씨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의 전 하인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더 이상 사장님이 아니에요. 수씨는 그에게 말한다.
네가 항상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를 혼내곤 했어. 그 남자가 대답한다. 지금은 나는 부사장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카페의 관리사일 뿐이에요. 수 씨는 그에게 말한다. 네가 부사장이라면 선샹을 통제해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어야 해. 그 남자가 화를 낸다. 쇼가 그에게 말하길, 아, 너 유명해졌다는 걸 상기시켜야겠다. 나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 그렇게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난다. 다음 날, 쇼는 그가 동맹을 맺은 팀과 함께 얼어붙은 숲으로 들어가고 돌을 던지던 신입과 탕도 데려간다. 마지막 멤버는 지아시의 옛 동료인 문청이다. 괴물들이 그들에게 달려오기 시작하고 모두 싸움을 시작한다. 모두 괴물들을 처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쇼가 동맹을 맺은 팀은 쇼의 팀이 모두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다는 것에 놀란다. 쇼는 그의 옛 동료인 문청에게 여기서 너의 시그니처 무기를 사용하지 마라.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차릴 거야. 쇼는 팀을 훈련시키며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더 잘 플레이할 수 있도록 팁을 주며 날들이 지나간다. 결국 그들은 기록을 깨지만 동시에 하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좌절하며 20초 차이로 그들의 기록을 깨버린다. 나중에 쇼는 컴퓨터에 앉아 있었고 이제 자신의 부침장인 하오로부터 친구 요청이 온다.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쇼가 그에게 말한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훈련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 날 속일 수는 없어. 네가 내 전략을 훔치기 위해 그랬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했어. 그리고 그는 로그오프한다. 그때 하오는 큰 토너먼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참가했지만 결국 패배한다. 그 후 쇼는 카페에 앉아 황이라는 사람에게 거기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황이 도착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은 토너먼트에서 하오를 이긴 사람이며 쇼는 그에게 기록을 깨기 위해 함께하자고 말합니다. 황은 계속 이야기하며 많은 질문을 하다가 결국 모두가 떠납니다. 그 후 쇼는 밖으로 나가고 황은 그를 따라가며 왜 자신을 떠났냐고 묻습니다. 쇼는 대답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게임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즐거움에서 돈과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른 팀에 합류했다면 문칭이 팀과의 계약을 취소했을 것이고 나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황은 뒤를 돌아보며 손을 내미는 쇼를 바라보며 걸어간다. 황이 악수를 하려는 순간 쇼가 말한다. 악수라니? 그것은 $50야, 친구. 이후 쇼는 팀에 합류해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을 하면서 신입이 그에게 말한다. 조심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쇼는 대답한다. 알고 있어. 그가 한동안 거기 있었어. 내버려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평소처럼 싸우고 쇼는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린 그레스 팀의 캡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호의 팀 동료 중 한 명이 놀라서 말합니다. 그 선수는 황이라는 유명한 마법사인가요? 그는 게임의 5 전설 중 한 명입니다. 싸움이 끝난 동시에 마법사 황은 팀 동료에게 카드를 주어 수호와 싸울 새로운 계정 카드를 받게 합니다. 그린그레스 팀 멤버들이 게임에 들어와 수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수호는 그들이 1명이든 100명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그들을 이길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싸움이 끝난 후 그린그레스 팀의 주장은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보스를 물리치려고 해보세요. 모두가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사장이에요? 그는 대답합니다. 80% 확률로 수가 사장일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게임에서 수의 이름은 그림 경로이고 아무도 그가 게임의 챔피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싸우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신원을 모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름을 적고 이걸로 영상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반면에 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며 자고 먹고 그린그레스 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루해질 때마다 그는 그린팀의 멤버들이 그를 공격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번 쇼는 그들을 물리친다. 여러 번 반복된 패배 후 그린그레스 팀의 리더가 일어나서 그의 팀에게 말한다. 여기서 누구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뛰어난 힘을 알고 있다.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은 더 열심히 훈련하여 쇼를 이기고 리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물론 이 대화는 그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위를 쳐다보며 쇼가 탕의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들에게 말한다. 1대1 전투가 당신들이 원하는 전부가 아니냐? 이 여자를 이길 수 있다면 나와 맞서라. 그녀는 아직 게임 초보자이므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린그레스 팀의 리더도 동의하고 쇼는 싸움을 지켜보며 앉아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탕기 패배합니다. 쇼는 그녀에게 그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마법사는 매우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나는 너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 그리고 조금 액션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 후 그는 그녀에게 지시를 주기 시작하고 게임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꾸고 탕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 장소로 오라고 해. 거기서 내가 그들과 대면할 거야. 그래서 전체 팀은 쇼가 말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쇼가 전투 아레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장소를 선택했어.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1대1 싸움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야. 그는 덧붙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좋은 거래가 있어. 이번 전투는 무료가 아닐 거야. 나는 당신에게 많은 무기를 요청할 것이지만 만약 당신이 이기면 내가 요청한 무기의 3배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팀은 동의하고 그들 사이의 1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론 쇼는 전체 팀을 상대하며 하나씩 쓰러뜨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에게 미래에 더 강해질 수 있는 팁을 줍니다. 마침내 그린그레스 팀의 리더와 마법사가 쇼와 맞설 시간입니다. 그들 사이의 전투가 시작되고 이번에는 쇼가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하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모든 키를 가격합니다. 동시에 마법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투는 치열하고 전체 경기장이 불타고 있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며 게임의 5전설 중 2사람의 충돌을 목격하고 있다. 결국 싸움은 무승부로 끝난다. 또 끝난다. 점없다. 시간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이상한 모습의 남자가 카페로 들어온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쇼를 찾는다. 그는 항상 괴물에게 돌을 던지는 남자라는 것이 드러난다. 쇼가 그에게 묻는다. 무엇이 너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그 사람이 대답하길 너를 확인하러 왔어, 친구. 무슨 일이야? 내가 음료를 제안하는 대신 질문을 하고 있네. 그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가 앉는다. 동시에 블루리버 팀의 리더는 새로운 정보를 받는다. 뉴스는 만회하는 길드들이 쇼우에게 가입 제안을 했지만 쇼우는 모두 거절했으며 크림슨 문이라는 길드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쇼우가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는 게임 알림을 본다. 리더는 혼자 생각한다. 특별 영역으로 가서 쇼우를 직접 물리쳐야겠다. 그동안 수는 돌 던지는 사람과 당을 데리고 게임 속 시장으로 향한다. 시장 안에 들어서자 수가 말한다. 오늘 너희들을 위해 새로운 무기를 사주마. 한편 청천강은 이미 특수 영역에 도달했고 청천강 팀의 다른 멤버들을 만났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한다. 수는 기술이 대단하다. 10레벨 챔피언이었어. 다른 사람이 답한다. 그래서 뭐? 너는 청천강 팀에서 5명 안에 드는 플레이어야. 네가 하는 건 사기에 불과해. 나는 그가 있는 황폐한 땅으로 직접 가서 그를 무찔러야 해. 이 시점에서 수는 무기를 모두 구매하고 팀과 함께 서 있다. 돌 던지는 친구가 말한다. 임박한 위험감이 느껴져.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확신해. 그는 그들이 지켜보는 사람을 찾아 습격하기 위해 몰래 떠난다. 그 사람은 그린그레스 팀의 사람이었다. 이는 수가 한 대결에서 1대1로 싸울 때 캐릭터를 바꾸라고 조언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 사람은 수의 조언대로 캐릭터를 정확히 변경했다. 그가 쇼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조언을 따랐고 이제 나는 30레벨이에요. 나는 아직 이 새로운 캐릭터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쇼가 대답합니다.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훈련할 수 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왜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기분이 들었을까? 내 기분이 틀린 건가? 쇼가 대답합니다. 아니, 내 기분은 맞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니야. 내 기분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야. 모두가 위를 쳐다보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들이 모두 쇼를 공격합니다. 탕이 묻는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쇼가 대답한다. 아니,
하지만 그들의 전투 스타일은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겠다. 돌 던지는 남자가 앞으로 돌진하여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탕이 말한다. 물러나는 게 좋겠어. 이미 알던 언니. 저무 원비야 좀비오에 지정어 점이다니 제네아스. 그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미 모두를 물리쳤다는 것을 본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고 초록색 풀팀의 멤버가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돌 던지는 남자에게 자신의 스킬을 사용하여 힘을 크게 증가시켰다. 돌 던지는 남자가 말한다. 내 인생에서 이런 힘은 처음 느껴본다.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는 묻는다. 무슨 일이 있었지? 왜 내 힘이 사라졌지? 쇼는 설명한다. 유령 필드 기술은 사람의 힘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것은 단지 20초 동안만 지속된다. 그는 덧붙인다.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그런 다음 소에는 검을 잡고 기술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2개의 유령 필드를 트리거한다. 그는 당과 다른 남자를 강화하고 그들을 전투에 돌진시킨다. 그 후 그는 무기를 집어들고 자신도 직접 돌진한다. 초록 잔디팀의 다른 남자가 다시 쇼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필드를 활성화하고 쇼는 직접 싸움에 나선다. 전투가 뜨거워지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싸운다. 결국 쇼와 그의 팀이 승리한다. 된다. 너미? 그들이 숨을 고르며 서 있을 때 누군가 갑자기 그들을 공격한다. 돌을 던지는 남자가 공격자와 싸우기 시작하며 묻는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공격자는 대답한다. 나는 블루 리버 팀의 라오다. 그들의 싸움 중에 팀 리더가 도착한다. 그는 멈추고 쇼에게 말한다. 나는 블루 리버 팀의 리더다. 쇼가 대답한다. 당신이 새 기록을 깬 사람인가요? 그들은 잠시 서서 이야기한다. 그러다 아까 공격했던 남자가 쇼에게 말한다. 1대1로 싸움을 도전하고 싶어. 쇼가 대답한다.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화 후 쇼는 친구 집에 가서 말한다. 당신의 계정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녀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한다. 누군가 저에게 도전했고 저는 당신의 계정을 사용해 그들과 싸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싸움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쇼 주위에 모여 그의 힘에 감탄했다. 그의 개인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말이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쇼는 40초도 안 되어 승리했다. 주위의 선수들은 그의 움직임에 놀랐다. 동시에 한 팀이 멀리서 쇼의 경기를 관찰하고 있었다. 팀 리더가 그의 그룹에게 말했다. 이 그램 씨는 프로 선수다.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최상급 선수뿐이다. 왕은 거기에 있으면서 듣지 않는 척하며 팀 리더가 싸움과 쇼의 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참 생각한 끝에 리더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림 씨가 수라고 100% 확신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림 씨가 실제로 게임의 챔피언 수라는 것을 잊었다면 상기시키자.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모두들은 그가 단지 평균적인 플레이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는 아니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림 씨가 수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왕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이 연주했던 유독나무는 너여야 한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구요? 이 흐르는 나무 같은 사람은 누구야? 그 이상한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리더가 말했다. 그 날은 대회가 있었고 그날 밤에 네가 떠났어. 네가 술을 만나러 갔겠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봐.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는 뭐야? 왕이 답했다. 그의 무기는 실버 등급이야. 리더가 대답했다. 그런 무기와 수 같은 리더가 있다면 앞으로 많은 힘을 볼 수 있을 거야. 한편 당은 수의 상태와 게임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쇼가 지나가며 말했다. 그 보고서 보내줘.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 후 그는 게임에 로그인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왕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리더가 너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어. 쇼는 대답했다. 그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숲의 기록을 깼다는 걸 알아챘겠지. 왕이 대답하려고 했을 때 돌아서 리더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리더가 왕에게 말했다. 쇼에게 내가 그와 싸움을 도전하고 싶다고 전해줘. 쇼는 대답했다. 도전을 받아들인다. 둘 다 게임에 참가했다. 쇼가 물었다. 내 메인 계정을 사용하는구나. 보이는 것 같아. 너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나 봐.
대장이 대답했다. 네가 인터넷 카페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쇼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놀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결국 쇠가 승리했다. 리더가 일어나 왕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 입장이라면 몇 번의 수를 둘 수 있을 것 같아? 왕은 대답할 수 없었다. 리더가 말했다. 우리의 전투를 다시 봐. 쇼는 앞으로 힘든 상대가 될 거야. 우리 중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 없을 거야. 왕은 전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쇼는 카페에 있었고 그곳에서 그 앞에 앉아있는 이모치안이 눈에 띄었다. 모두 게임에 접속했다. 안에서 각자는 다른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이 방황하는 동안 사람들에 의해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는 쇼를 쫓고 일부는 이모치안을 쫓고 다른 일부는 항상 돌을 던지던 남자를 쫓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남자를 찾고 있었다. 찾는 동안 우물을 발견했다. 그가 우를 들여다보던 중 우연히 안으로 떨어졌다. 우물 안에 서 있는 그는 갑자기 돌을 던지는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돌을 던지는 남자가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말했다. 기다려. 나는 너를 쫓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 남자는 물었다. 그럼 왜 여기 있니? 그 사람은 대답했다. 내 이름은 바오이고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돌을 던지던 남자는 물러서서 걸어갔다. 바오는 우물에서 기어나와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돌 던지던 남자를 쫓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멀리서 따라갔고 드디어 돌 던지던 남자가 숨을 곳을 찾았다. 그가 겨우 은신처를 찾았을 때 시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지금 어디야? 시우가 물었다. 그 남자는 대답했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쫓고 있지만 우물에서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말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시우가 대답했다. 너 누군가를 만났어? 우물에서? 빨리 내게 와. 너를 만나야 해. 그때 시우는 에모치안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사람들이 아직 너를 쫓고 있어? 그녀는 대답했다. 응, 10명 이상이 아직도 나를 쫓고 있어. 시우가 말했다. 도망쳐서 나와 만나도록 해. 동시에 이제 팀 자시의 리더가 된 치아는 블루리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우를 사냥하는데 나와 함께 해줬으면 해. 블루리버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시우가 바위를 던지는 남자를 만나기로 한 숲에 도착하자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쳤다. 지금 당장 1대1로 싸우고 싶어. 지체 없이 바로 지금. 시우는 처음에 그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곧 말했다. 좋아, 내일 오면 싸워줄게. 왕이 물었다. 약속해, 분해? 시우가 대답했다. 응, 약속해, 콩. 왕이 말했다. 좋아, 가자. 내일이 이미 왔어. 시우는 시간을 확인하고 정각 자정이 넘은 것을 알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부터 이딴 식으로 끌고 갈 건가? 우린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거야? 잠시 후 그는 말했다. 알았어, 숲에서 만나자. 왕이 물었다. 왜 거기서? 시우가 답했다. 그냥 와, 거기서 싸울게. 왕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군대를 보았다. 그는 시우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시우가 대답했다. 내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모두 나를 쫓고 있어. 그들은 탈출하려고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왕은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는 돌아서서 그들 중 한 명을 죽이고 무기를 가져갔다. 무기를 들고 시우를 공격하러 갔다. 시우가 말했다. 야, 먼저 그들을 처리하고 나한테 와라. 왕이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그들은 적들을 모두 처치할 때까지 싸우기 시작했다. 숨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더 많아하는 적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슈가 왕에게 말했다. 봐, 서로 지치기 전에 지금 해결하자. 일석이조로 하자. 더 많은 적을 처치하는 사람이 승자야. 둘은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슈와 왕은 숲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공격 그룹의 리더가 서서 슈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포위당했어. 탈출할 방법이 없어. 슈가 대답했다. 너는 뒤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때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숲이 불타고 있음을 보았다. 모칭이 도착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시우의 전체 그룹이 합류하여 적들을 소탕했다. 그 후 항상 돌을 던지던 남자가 카페로 가서 시우를 만나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우리는 한동안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시우는 대답했다. 그게 신의 계획이야. 그는 우리가 기록 깨는 것을 잊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길 원해. 하지만 우리는 기록 깨는 것에 집중할 거야. 왕은 시우에게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다. 시우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왕은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모칭의 계약이 지아치와 곧 끝난다. 그녀를 영입할 수 있어. 그리고 너에게는 돌 던지는 친구도 있잖아. 그는 조금만 안내가 필요해. 하지만 너와 함께하면 잘할 거야. 팀을 모아서 세계 최고의 팀들과 경쟁할 수 있어. 시우가 대답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생각해볼게. 그때 그는 돌을 던지던 사람이 야,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를 털어보자. 시우가 말했다. 가자, 챔피언. 그들은 그를 털러 떠났다. 동시에 게임 본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리더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금 U 시즌에 기술이 뛰어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의 이름은 그림씨라고요. 그중 한 명이 그에게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그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받아 한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후 그들은 그림씨의 게임 플레이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림씨가 실제로 전투 리더였으며 진짜 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수는 게임에 로그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결국 한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이 물었습니다. 은퇴한 후에 왜 다시 게임에 돌아왔습니까? 시우는 대답했다. 내가 게임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은퇴 후에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한이 물었다. 그럼 왜 처음에 그만뒀어? 뭐 저 그만뒀어? 우린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지 않았어? 우리는 친구였고 게임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라네. 게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버릴 수 있었어? 그리고 물론 이 모든 말을 싸우면서 했지. 시우는 대답했다. 나는 요시를 떠났어. 그들이 너무 탐욕스러워졌기 때문이야. 그들이 지금 신경 쓰는 것은 돈뿐이다. 하지만 나는 게임을 떠난 전다. samant한 다음들 떠난 적은 배그니 좀더 많이 한다먹이 없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전투는 끝났다. 시우는 카페를 나와 게임이 시작된 9년 전 한과의 모든 추억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시절을 기억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말했듯이 그건 단지 1년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돌아왔다. 예전과 똑같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시우는 드디어 새로운 팀에 합류했다.